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우리 가족 건강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마트에서 비싸지 않게 살 수 있는 양배추 한 통으로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병원비 걱정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 분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집에서 양배추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입니다. 저도 지난달까지만 해도 속이 쓰려서 밤잠을 설치곤 했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조금만 매운 음식을 먹어도 속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잖아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양배추가 위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2주 만에 속쓰림이 많이 좋아졌어요. 양배추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양배추 쌈이 생각나네요.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정말 건강한 음식을 해주신 거였어요. 오늘은 그 양배추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배추를 드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갑상선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해요.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이 생양배추를 많이 드시면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양배추를 끓는 물에 데치거나 찌면 고이트로겐 성분이 70%에서 80%까지 사라져요. 그러니까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꼭 익혀서 드세요. 두 번째로 혈액을 맑게 하는 항응고제라는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예방을 위해 와파린이나 쿠마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 말씀이에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이 혈액 응고를 돕는 역할을 해서 항응고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 드시는 건 아니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해 보세요. 세 번째로 장이 예민하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평소에 배탈이 자주 나시는 분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복통이 올 수 있어요. 특히 생으로 드실 때는 더욱 그래요. 처음에는 하루에 양배추 잎이 3장 정도로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네 번째로 소화불량이 심하신 분들은 양배추를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해요. 양배추가 위에는 좋지만 소화불량 자체를 치료해주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충분히 익혀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양배추의 놀라운 효능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정말 신기한 효능들이 많아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첫 번째, 위 건강에 정말 최고예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양배추를 위 건강에 가장 좋은 채소 1위로 선정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양배추에는 비타민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비타민유는 1940년대에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가네트 체니 박사가 처음 발견했어요. 박사가 위궤양에 걸린 쥐에게 양배추즙을 먹였더니 궤양이 완전히 나았다고 해요. 그래서 궤양이라는 뜻의 울서에서 따와서 비타민유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이 비타민유가 우리 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위벽에는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점막이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 점막이 손상되죠. 그러면 위산이 위벽을 직접 건드려서 속이 쓰리고 아픈 거예요. 비타민유는 이 손상된 위 점막을 빠르게 재생시켜주고 새로운 점막 세포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도와줘요. 마치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양배추에는 비타민 K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 K는 위궤양으로 인한 출혈을 멈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위에서 피가 날 때도 양배추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양배추의 비타민유와 설포라판 성분이
이궤양의 주요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활동을 억제한다고 발표했어요. 두 번째, 면역력을 크게 강화해줘요. 양배추에는 비타민C가 레몬보다도 많이 들어있어요. 생양배추 100g의 비타민C가 하루 필요량의 54%나 들어있거든요.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영양소예요. 특히 환절기에 감기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 몸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확실히 몸이 튼튼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또 양배추에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해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는데 이것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바깥쪽 진한 녹색 잎에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겉잎도 버리지 마시고 꼭 드세요. 세 번째, 혈관 건강을 지켜줘요.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활성산소는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인데 설포라판이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높으시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양배추가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또 양배추에는 칼륨도 많이 들어있어요.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혈압을 낮춰줘요. 평소에 짠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배추를 많이 드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 항암 효과가 정말 뛰어나요. 양배추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3대 장수식품 중 하나거든요. 올리브, 요구르트와 함께 선정된 거예요. 양배추가 왜 항암 효과가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양배추는 십자화과 채소인데 십자화과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 인돌삼 카비놀, 설포라판, 이소티오시아네이트 같은 강력한 항암 물질로 바뀌어요. 특히 인돌삼 카비놀은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미국 미시건 주립대학교 연구에서 일주일에 양배추를 2회 이상 먹은 여성들이 전혀 먹지 않은 여성들보다 유방암 발생 위험이 훨씬 낮았다고 발표했어요. 또 양배추의 설포라판 성분은 위암의 주요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활동을 억제해줘요. 그리고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다섯 번째, 다이어트와 변비 해결에 탁월해요. 양배추는 100g에 겨우 25칼로리밖에 안 돼요.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 정도인데 양배추는 정말 칼로리가 낮죠. 그런데 식이섬유는 엄청나게 풍부해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변비 해결에도 아주 좋아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서 변비 해결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또 식이섬유는 장에서 유익한 세균의 먹이가 되어서 장 건강도 개선해줘요. 여섯 번째, 피부 미용에도 좋아요. 양배추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E가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노화를 방지해줘요. 특히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데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성분이에요. 또 양배추의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 세포의 노화를 예방하고 상피세포 재생을 촉진해줘요. 일곱 번째, 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아주 풍부한데 이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특히 폐경 후 여성분들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거예요. 여덟 번째, 눈 건강에도 좋아요. 양배추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눈의 황반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이제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양배추 요리 5가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직접 해본 것들이라 효과는 보장해 드려요. 첫 번째, 양배추 생즙이에요. 이건 정말 위 건강에 즉효예요. 양배추 잎 5장에서 6장과 사과 반 개, 당근 작은 것 하나를 함께 믹서에 갈아서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드세요. 사과와 당근을 넣는 이유는 양배추만 갈면 맛이 좀 비리거든요.
사과의 단맛과 당근의 달콤함이 양배추의 비린 맛을 잡아줘요. 또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섬유질이 있어서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양배추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여줘요. 생즙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양배추는 너무 오래 씻으면 수용성 비타민들이 물에 녹아나가니까 빠르게 헹구기만 하세요. 그리고 갈고 나서는 바로 드시는 게 좋아요. 공기 중에 오래 놔두면 비타민C가 파괴되거든요.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영양소가 많이 손실돼요. 두 번째, 양배추 쌈이에요. 양배추를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살짝 데쳐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 밥과 쌈장을 넣고 싸서 드세요. 데칠 때는 소금을 조금 넣으면 양배추가 더 아삭하게 데쳐져요. 그리고 찬물에 바로 헹궈서 색깔이 변하지 않게 하세요. 쌈으로 드실 때는 된장을 쌈장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된장의 발효균이 양배추의 섬유질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여기에 마늘이나 양파를 조금 다져서 넣으면 양배추의 고이트로겐 성분을 중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요. 세 번째, 양배추 된장국이에요. 된장국을 끓일 때 양배추를 큼직하게 썰어서 넣어보세요. 국물 맛이 정말 시원해져요. 된장국에 양배추를 넣을 때는 마지막에 넣어야 해요. 너무 오래 끓이면 양배추의 비타민유가 파괴되거든요. 된장국이 거의 다 끓었을 때 양배추를 넣고 2에 3분만 더 끓이면 돼요. 양배추 된장국에는 두부나 감자를 함께 넣으면 더 맛있어요.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양배추의 인돌삼 카비놀이 만나면 항암 효과가 더욱 좋아진다고 해요. 또 감자의 전분이 양배추의 쓴맛을 중화시켜줘서 더 부드러운 맛이 나요. 네 번째, 양배추 볶음이에요. 양배추와 돼지고기를 함께 볶으면 정말 맛있는 반찬이 돼요. 돼지고기의 단백질과 양배추의 비타민C가 만나면 철분 흡수율이 높아져요. 볶을 때는 마늘과 양파를 먼저 볶아서 향을 내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넣고 볶다가 마지막에 양배추를 넣으세요. 양배추는 너무 오래 볶으면 물이 많이 나와서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센 불에서 빠르게 볶는 게 중요해요. 2에 3분 정도만 볶아서 아삭한 식감을 살리는 게 좋아요. 여기에 새우젓이나 멸치젓을 조금 넣으면 감칠맛이 더해져요. 다섯 번째, 양배추 샐러드예요. 양배추를 얇게 채 썰어서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 식초를 넣은 드레싱으로 버무리세요. 올리브 오일을 넣는 이유는 양배추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비타민 K는 기름과 함께 먹어야 몸에 잘 흡수돼요. 샐러드에는 견과류를 조금 넣으면 좋아요. 호두나 아몬드의 비타민 E가 양배추의 비타민 C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돼요. 그리고 토마토나 파프리카를 함께 넣으면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더욱 풍부해져요. 이제 양배추와 찰떡궁합인 음식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브로콜리예요. 양배추와 브로콜리는 둘 다 십자화과 채소라서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가 배가 돼요. 브로콜리에도 설포라판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삶아서 올리브 오일에 버무려 먹으면 정말 건강한 반찬이 돼요. 두 번째, 마늘과 양파예요. 마늘과 양파의 황화합물이 양배추의 고이트로겐 성분을 중화시켜줘요. 그래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마늘, 양파와 함께 드시면 더 안전해요. 또 마늘과 양파는 양배추의 비린 맛을 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세 번째,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와 양배추는 정말 찰떡궁합이에요.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돼지고기의 소화를 도와주고,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이 양배추의 탄수화물 대사를 돕거든요. 그래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양배추 쌈을 함께 먹는 게 이치에 맞는 거예요. 네 번째, 해조류예요.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양배추의 고이트로겐을 요오드가 보완해줘요. 갑상선 호르몬은 요오드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양배추 된장국에 미역을 넣거나 양배추 샐러드에 김 가루를 뿌려 먹으면 좋아요. 다섯 번째, 발효식품이에요.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과 양배추를 함께 먹으면 장 건강에 아주 좋아요. 발효균이 양배추의 섬유질을 분해해서 소화를 돕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줘요.
반대로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도 있어요. 첫 번째, 차가운 음식이에요. 양배추 자체가 차가운 성질이라서 아이스크림, 냉면, 차가운 음료와 함께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어요. 특히 속이 찬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두 번째, 너무 기름진 음식이에요. 양배추는 소화를 돕는 음식인데 너무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카페인이 많은 음식이에요.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양배추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양배추를 드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조리법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생으로 드실 때는 비타민유 성분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소화가 어려우니까 꼭꼭 씹어서 드세요. 두 번째, 익혀서 드실 때는 70도에서 100도 사이의 열을 가하면 비타민유가 파괴돼요. 그래서 50도에서 60도의 저온에서 조리하는 게 좋아요. 전자레인지로 1분에서 2분만 살짝 데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 양배추 심 부분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심에 비타민유가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질기니까 갈아서 주스로 만들거나 아주 잘게 다져서 볶음에 넣으세요. 네 번째, 양배추를 썰고 나서는 5분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면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더 많은 항암 물질로 변해요. 다섯 번째, 양배추는 통째로 보관하세요. 썰어서 보관하면 20분 만에 비타민C가 급격히 파괴돼요. 먹기 직전에 썰어서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양배추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겉잎이 진한 녹색이고 윤기가 나는 것, 속이 꽉 차서 무게감이 있는 것, 밑동이 하얗고 싱싱한 것을 고르세요. 반으로 잘라서 파는 것보다는 통째로 된 것이 영양소 보존에 좋아요. 양배추는 정말 완전 식품에 가까워요.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양배추 한 통이면 온 가족이 며칠 동안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 비싼 건강식품이나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로 건강을 지켜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양배추는 미국 하버드 의대가 인정한 위 건강 최고의 채소예요. 비타민유가 손상된 위 점막을 재생시키고 비타민 K가 출혈을 막아줘요. 면역력 강화, 혈관 건강, 항암 효과까지 뛰어나서 미국 타임지 선정 세계 3대 장수식품에 들어가 있어요. 주의사항으로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고 항응고제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세요.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에 조금씩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세요. 요리법으로는 생즙, 쌈, 된장국, 볶음, 샐러드 등 다양하게 드실 수 있어요. 브로콜리, 마늘, 양파, 돼지고기,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율도 높아지고 맛도 좋아져요. 조리할 때는 저온에서 빠르게 심 부분도 버리지 말고 썰고 나서 5분 정도 놔뒀다가 드세요. 통째로 보관했다가 먹기 직전에 썰어서 드시는 게 영양소 보존에 가장 좋아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평소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양배추처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재료로 꾸준히 건강을 지켜나가세요.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2주 정도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다음에도 우리 몸에 좋은 건강 정보와 함께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입니다.